전 국민이 그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멋있게 이렇게 하야를 하면은 더 뭔가 여유 있는 타협과 그 합리적인 일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국민과 대통령이 대결하고 결국은 탄핵이라는 이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좀 그 대결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의식의 진보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지저분하게 흘러가면은 상당히 그 국민의 좌절감이 짙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를 파악할 적에 그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홉스를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데카르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데카르트를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꼭 데카르트 강의라는 것이 어찌 본다면은 그 우리 민족이 지금 중세를 돌파해서 근대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서양 사상의 분기점, 그리고 서양 사상의 상당히 그 과거에는 뭐 이게 굉장한 철학이라고 그래서 읽었지만, 지금 읽어보면 사실 데카르트고 뭐 서양 철학자들이 사실 유치무쌍합니다. 그 말하는 것들이. 그러나 그 유치무쌍한 것이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용기 있는 발언들이었고, 그 나름대로 어떠한 그 충분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 그들의 발언에 그런 그 유치무쌍하지만 용감한 그 발언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 우리의 파국을 넘어서서 뭔가 그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이러한 돌파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사실 이 데카르트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 근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뭔가 그 미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주술로부터의 그 막스 베버는 근대라는 걸 주술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항상 관련이 있잖아요. 이성이라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막 이게 우리가 중세기적 세계관, 중세기적 세계 속에서 당연시 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게 그 최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계가 완전히 그 중세기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벗어나오려는 이 노력이,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근대화라는 이 어떤 근대적 정신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동시에, 이걸 이제 우리가 민주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근데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최근에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정형화 시켰지만은, 이 민주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과제로 지금 사실은 그 요약됩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죠.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보다도 이제 여기 민주화라는 말이 또 중복되지만, 하여튼 경제를 지배하는 그 대기업의 시스템을
이거를 바꿔야 되죠.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자본이 조직적으로 이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 이 국내적인 문제고, 이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내우라고 본다면은 외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반드시 남북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화해 국면으로 끌어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제 외환이라고 본다면 민주화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서 민주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의미에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불란서도 국가에서 보면 우리는 사회주의적 국가라는 것을 헌법 제1조에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게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우리가, 그러니까 남북화해라는 것도 이게 공산주의라는 그 반공 이념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결국은 이 두 개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세기적 가치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세기적 가치고, 이거를 탈피해서 새로운 이성주의적인 것으로 간다 그러는 건데, 근데 이 데카르트에 있어서 말이죠. 데카르트에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defined as the innate intuition of clear and distinct ideas. 그리고 이 리즌이야말로 the only valid criterion of truth.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성이라는 게 그 무엇으로서 그 정의되는다는 건 뭐냐면 innate라는 거는 생득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생득. 그러니까는 후천적 경험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 innate라는 건 후천적 경험을 거치지 않았다. innate, 타고난 생득. 그러면 clear and distinct ideas라는 거는 아주 명석판명하다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보통 하는 것 같은데, 명석판명하다. 그러니까 클리어라는 거는 이렇게 모호하거나 디스팅트라는 건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거가 아닌, 그 모호하지도 않고 아주 판명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clear and distinct라고 하는 게, 이게 서양 철학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clear and distinct라는 게 결국 명석판명한 관념의 생득적 직관, 이거를 이성으로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이거에 clear and distinct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마누라의 영혼을 내가 clear and distinct한 아이디어를 내가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이 밖에 없다고 이게. 이게 아직 이거 클리어하잖아 이게.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러면은 이 1이라는 개념이나 2라는 거 아니야 디스팅트 하잖아 이게. 디스팅트한 2는 분명히 1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 사상에 있어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모든 리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된 이 사람들은 결국 수학자들의 철학이에요. 수학자. 결국 데카르트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자들이 역시 그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고 그럴 적에 회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회의를 하는 것을 내가 회의를 하는 것 모든 걸 회의해보는데 그 회의를 하는 그 생각의 주체 그걸 회의할 수 없지 않냐. 내가 지금 아무리 다 회의할 수 있는데 모든 거 다 회의할 수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 나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이건 회의할 수가 없지 않느냐. 회의하는 나를 회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생각하는 주체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주체로서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생각과 존재가 일치되는데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네이트한 거란 말이에요. 인네이트한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근대 합리론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아주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 4가 된다는 이런 거는 이 사람은 이거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거든.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1이라는 관념을 가르쳐주고 3이라는 관념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면 4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게 요렇지만 이것은 1만 더하기 1만 2만은 3만이 된다. 이게 어린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린애들도. 근데 1 더하기 3, 4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1만 더하기 2만은 이거 세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아니다 그거지. 어린애들도 요거를 가르쳐 주고 요거는 나중에 금방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대 수학자들이 이러한 철학을 만들어가면서 이성주의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의 손이 이게 환영 속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판타지 이게 환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꿈속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손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는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게 꿈속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회의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는 얘기죠.
요건데 만약 이것이 꿈꾸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경우 그는 꿈을 꾸기 위해서라도 여전히 존재해야 할 것이고 사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데카르트는 결론을 내리기를 회의하는 행위 자체의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전부 다 회의에 붙여져야 하며 회의 행위는 사유 행위의 한 부면인 이상 사유 자체는 의심의 여지없는 부정할 수 없는 유일의 경험이라고 했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의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사유 행위인 것이다. 요컨대 회의하는 것이 사유하는 것이며 사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회의하는 순간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 그 자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비록 한 개인의 사유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를 속일 셈으로 신이나 악의 있는 존재자에 의해서 그의 사유에 부과된 관념들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자가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자마자 그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 확실성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뭐 데카르트가 쓰고 있는 책들이 이런 얘기들인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정녕 믿을 수 없는 자기 모순적 진실에 스스로 휘말리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결국은 온갖 회의를 넘어서서 그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존재를.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했죠. 리즌이고, 이것은 결국 이게 수학적 공리와 관계되는 거란 말이죠. 수학적 공리랑 관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수학적 공리와 같은 innate ideas, 이 생득 관념, innate ideas라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이게 영원한 eternal truth라고 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innate ideas가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그 innate idea로 내놓은 게 제일 먼저 가세요. 가. 인간은 신이라는 것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역시 중세기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시라는 것은 나의 영혼만큼 나에게 있어서 생득적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까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지금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회의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신도 그러한 더 이상 회의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 생득적인 관념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2번이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나싱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생득관념이라는 거지. 무로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야? 반드시 어떠한 것이 있으려면 그 선행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결과는 원인을 갖는다. 그리고 3으로 내놓는 게 뭐 불가능성의 원리라는 건데, 어떤 것이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다 뭐 수학적인 얘기들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는 4번이 하여진 것은 안 하여진 것일 수가 없다.
그래서 뭐든지 행동이 이루어졌으면 행동 안 한 것일 수는 없다는 거지. 5번이 뭐냐면은 나의 영혼의 생득 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의 존재 증명에 나섭니다. 또 이 사람은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대 사상인데 또 이게 완전히 스콜라 철학적인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게 infinite being, 무한 존재의 innate idea로서 유한한 존재가 창조할 수 없는 무한한 관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데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이러한 인피니트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s a perfect being whose perfection proves his existence. 그러니까 이게 안셀무스적인 거죠. 또 완전한 perfect being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은 벌써 완벽하다는 것 자체로서 어떻게 존재를 결여할 수 있느냐. 완벽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안셀무스의 신의 존재 증명 비슷한 이런 거 뭐 다 개소리들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은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데카르트에서 이제 근대 철학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substance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substance.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 실체라고 번역하는데, 실체라는 것이 이게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지우개가 여기 철학적인 실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인 대상으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라는 것은 이게 sub 아래에 스탄스니까 있다 이거거든. 아래에 있다는 거니까 이 substance 자체가 뭐냐면 존재의 감각적인 존재의 근원에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나는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뭐 이런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한 결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감각에 나타나는 이 다리가 아니라 여기 실제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기하학적인 계산, 결구의 원리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 다리의 감각적인 모습 밑에 서브스탄스로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서는 서양 철학에서 항상 근원적인 그 무엇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는데, 여기에 그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유명한 Principles of Philosophy라고 하는 Principles of Philosophy 라고 하는 이 유명한 Principles of Philosophy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substance를 명료하게 규정을 했다고. substance를. 이게 가장 비극적인 거지. substance라는 거는 a thing, 이게 아주 결정적이고, 이거를 우리는 꼭 외워야 됩니다. 이 서양 철학을 알려면 여기서 이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니까. A thing exists in such a way as to stand in need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of nothing. beyond itself. 이게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substance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 사람이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서양 철학은 이 마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으로 근세 철학은 여기서 다 시작이 되거든. 실체라고 하는 건 a thing이란 말이야. a thing. a thing. 하나의 것. 우리말로 이거는 물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것. 그냥 것. a thing. 것. 근데 반드시 뭐야?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A thing which exists. 어떤 방식으로? In such a way. In such a way. In such a way. 여기까지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그러한 방식이냐? 간단해. As to stand in need of nothing beyond itself. 그 자신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근데 이게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됐냐 하면은, 이거 아주 조잡한 얘기인데,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자기를 넘어서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것. 그게 사실은 이게 가시 중세기로 된다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뭐 완벽하고 전체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족적으로 자기를 넘어서서 어떠한 필요도 없는 존재다. 그게 서양 사람들이 중세기를 통해서 가시에 대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무한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infinite substance란 말이야. 무한 실체인데, 이 무한 실체에 대해서 유한 실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유한 실체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 실체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야? 코기토 아니야. 우선 이 사람의 논리 구조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코기토, 내가 생각하는 자아의 이 사유는 이거 완벽한 거라 이거야. 그건 영원히 궁극적인 진리다 이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 나의 존재를 이 사유가 보장했지 않냐. 그것이야말로 실체다 이거야. 나의 사유는 그 사유 자체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한실체의 제일 처음에 이게 뭐가 된 거겠어요? 이게 이제 마인드가 되는 거지. 나의 영혼이 되는 거지. 마인드. 응? 마인드가 되는 거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이 마인드의 실체와 더불어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실체. 이것이 뭐냐? 이게 매터다 이거예요. 마인드. 근데 어떻게 매터가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이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매터가, 마인드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를 넘어서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화엄, 우리가 말하는 이 화엄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즉, 이거 하나가 지금, 이거 하나가 자기를 넘어서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나, 이게? 이게 다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적인 건데, 이 사람은 하여튼 이 말 하나에 이 실체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결국 서양 철학 전체를 잘못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내내 가거든요, 칸트까지. 칸트 해결까지 계속 가거든요. 이거 아무도 이거 자체를 의심하고 이걸 수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마인드와 매터로 구성된 거지. 그리고 마인드와 매터는 궁극적인 실체다, 이거 실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이거는 실체고 마인드와 매터는 실체고, 이 실체의 아트리뷰트라고 그러지. ATTRI 아트리뷰트. 이 아트리뷰트라는 말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트리뷰트가 뭐예요? 이게 속성이라는 말, 이 철학에서. 여기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철학을 진짜 그대로 강의하고 싶지 않은데, 철학과에서 아주 정통적으로 강의하는 그 강의를 내가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 마인드의 아트리뷰트가 뭐냐? 이것이 사유란 말이에요. thinking. 그러니까 마인드는 뭐예요? 사유를 하지 않으면 마인드가 아니지. 사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유 하겠어요? 이게 사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매터라 얘기야. 그 대신 매터는 뭐를 갖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우리가 사유라고 번역하고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연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연장. 우리가 연장 사유와 연장이라는 말을 계속 철학에서 쓰는데, 이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간을 점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연장. 익스텐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질이 되려면 이게 다 물질의 조건은 공간을 점유하면 다 물질인 거라. 근데 사유는 어때요? 익스텐션이 있어, 없어? 사유는 익스텐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한 거야. 사유와 이거는 우리가 철학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는 정신은 사유를 속성으로 갖고 물질은 연장을 속성으로 갖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카르테시안 듀얼리즘,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는 거란 말이야. 카르테시안 듀얼리즘이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란 말이야, 이게. 마인드의 속성은 thinking이고, 매터의 그 속성은 익스텐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정신이라는 실체와 매터라는 실체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명료한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서브스턴스란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체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서 타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신이 물질을 필요로 해, 안 해? 안 해야 된다고. 물질이 정신을 필요로 해, 안 해?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각기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마인드 안 매터가 이게 소위 말해서 기계론적인 완벽한 기계론적인 유물론이 되는 거고, 이거에 되면 완벽하게 이거는 물질과 분리된 독자적인 유심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스피리추얼림이 되는 거야. 서양에 있어서는 이렇게 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데피니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의사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의사들이 아주 유물론자적인 의사들은 사람의 인체를 이건 육체니까 순수한 매터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어? 뭐 여기 무슨 영혼이 있냐고 뚝 자르고 뭐. 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까지도 이 지금 매터와 마인드는 독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직도 영혼은 영혼의 영혼만의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카르테시안 듀얼리즘이라는 게 인류 사상 그리고 카르테시안의 이 서브스턴스 개념이 내가 보기에는 서구라파 역사를 가장 그르친 장원흉인데, 이게 모든 근대 정신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근대 정신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를 변호해서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스튜피드한 이 철학을 그렇게 장황하게 만들었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이 강의를 못 듣는 사람은 참 딱한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규정을 했겠냐. 이거는 당시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 종교 재판 받고 그러니까 이건 마인드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율적인 영역으로 이건 과학자들이 가져가고, 마인드는 이건 신부님들 당신들이 갖고 가쇼. 그렇게 해서 서로 독자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브스턴스고 이것도 하나의 서브스턴스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실체인데, 교황청은 이것만 관리하시고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뭐 여기서 법칙을 발견하든 뭐하든 독자적인 건데, 그래서 이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니들은 과학만 해서 물질의 법칙만 다루면 되지, 이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인간의 이 영혼의 판단의 문제는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고 너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법칙만 연구해라. 그러니까 근세 이 과학주의라는 게 전부 이 데카르트의 메터 개념을 기초로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의학도 사실은 전체가 뭐냐면 인간을 하나의 오토마타로, 이 사람 다 오토마타로 봤거든요. 오토마타로 봤거든요. 하나의 자동 기계화 같은 것이다. 인체라는 게. 이때 토마스 홉스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이 오토마타가 요새 말하는 AI 같은 사고를 하거든요. 오토마타 자동 인형도 영혼을 가질 수 있다. 지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 실체로서 마인드를 규정하고 실체로서 메타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와 메터의
교섭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독자적인데 내가 지금 이 팔을 올려야겠어. 그러면 딱 올라가잖아. 이거는 내가 올라가겠어. 그러면 이건 전혀 이거는 다르게 놀아야 되는 거야. 이 규칙으로 하면은. 독자적인 거니까. 이게 왜,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육체와 이 정신과 이 물질, 나의 그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완전히, 연장성을 가진 거하고 연장성을 안 가진 것이 같이 움직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뇌 뒤에 여기에 무슨 이 사람이 송과선이라는 걸 피니얼 그랜드라고 송과선이 있어서 거기서 뭐 매개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 개소리고 억셉트가 안 됐죠. 그러나 뭐 그런 이제 해부학적인 얘기까지도 하고 뭐 그게 유치하나 이게 근세 철학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서양의 근세 철학은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간 거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실체 개념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지. 정신과 물질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자적인 자기의 존재를 넘어서 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실체는 없다. 이 세계에. 이런 개념으로 바꾸면 우리 동양 철학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화이트헤드나 내려와서 철저하게 반성이 되는데 근세 철학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결국은 마인드와 매터 그리고 thinking과 extension 연장과 사유라는 이거는 지금 사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매터 이것도 사유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피부가 이게 사유를 안 하는 거냐. 인간에게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질 세계, 정신 세계 뭐 이런 말을 지금 계속 쓰는 것도 다 뭐예요? 데카르트 용법을 가지고 쓰는 건데 사실 그런 말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응? 물질 세계가 어디 있고 정신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양인들은 절대 그런 말 안 썼거든. 응? 동양의 시인들이 그런 말을 쓰냐? 전혀 없거든. 저 살아있는 돌멩이 하나도 어떻게 생명 있는 물질 것으로. 그러니까 화론에도 기본이 처음에 그러죠. 바위를 그릴 때도 생명이 없는 완석으로 그릴 때는 너의 붓은 이거는 화가의 붓이 아니다. 화가의 붓은 돌 한 명에도 생명으로서 그려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완석이 아니라 뭐 살아있는 생석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동방 사상은 이런 서브스턴스 사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카르트의 근세적 출발이지만 우리의 근대적 출발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데카르트야말로 서양의 모든 과학 문명을 과학 문명답게 만들어 동시에 과학 문명을 망쳐놓은 아주 그 원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는 걸 철저히 반성하면서 우리가 서구 근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